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구은숙입니다. 방금 양금희 사장님께서 우리 사업설명 너무 멋지게 해주셨죠. 네. 저는 이제 그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잠깐 얘기 나눌 텐데요. 제가 이제 나눌 제목은 현대가 옵션지고요. 저는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면서 본업이 있어요. 어린이를 하면서 이 사업을 부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이 사업을 만나게 된 동기는 알레르기 비염으로 365일 중에 300일 정도 정말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고생하는 차에 이 집을 만났지만 천지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안 되는 것만 하다가 정말 잘 되는 이거를 만나지 않은 건 아닐까 밤에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전달해 주신 분에게 다음날 전화를 해서 알아본 결과 정말 이렇게 지금처럼 알레르기 비용이 좋아지고 또 일상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됐고요. 이게 만약에 사업으로 다가왔으면 저도 못했을 겁니다. 소비자를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소심 중에도 아주 극소심이라 사람 만나는 것, 또 이 센터에 와서 악수하는 것도 너무나 쑥스러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너무 떨리고요. 전국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다고 하니까 더 떨립니다. 이제 시작해 볼 텐데요. 저희 스폰서, 이 사업을 도와주신 스폰서님은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태리얼 무석궁의 이면 스폰서님 되십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은 컨텐츠와 후속 조치인데요. 이 강의에 앞서서 하이디핑 비즈니스는 죄송합니다. 내가 하이디핑 비즈니스는 넘어가고 있어요. 하이링 플랫폼 시스템을 활용해서 소비 시스템을 바꾸고 쇼핑몰을 광고하고 마케팅을 통해서 나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소득을 창출하는 1인 기업가의 기회를 제공하고요. 하이링 비즈니스는 시스템을 통해서 성공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그룹 시스템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매일매일 행동해야 되는 A구라든가 성공의 8단계, 성공의 3원칙, 5, 3, 2, 3, 5 시스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단계를 뛰어넘으면 안 되는 시스템, 성공의 8단계를 적어보았거든요. 그러면 오늘 주제인 컨택이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성공 첫걸음인데요. 컨택시에 그러면 어때요? 내 그 첫 인상이 너무 중요하게 됩니다. 컨택은 사전적 의미로는요. 접촉하다, 교제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평생 나와 함께할 동반자를 찾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평생 같이 여행 가는 그런 동반자를 찾기 때문에 너무 당당하게 준 마음으로 해야 되겠죠. 그럼 왜 컨택을 해야 하는가는 왜 하이딩을 하는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정보를 제공하고 콘텐츠를 하고 인쇄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 컨택을 하는 겁니다. 준비된 컨택. 내가 사업을 결단을 하고요. 내가 먼저 후원이 되어줘야 하이링 사업에 아까 사업설명에서 나왔잖아요. 이 하이링 탄생 동기라든가 배경, 설립 목적을 보면 정말 명분과 가치가 확실한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명분과 가치가 있는 탄생 배경도 알아두면 좋겠죠. 그리고 믿음과 확신, 자신감, 용기, 당당한 자세로 하셔야 되고요. 미소와 주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일을 하자고 권하는 것은 내 마음의 자세와 외모가 좌우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사업에서 항상 외적 자세와 내적 자세 갖춰야 된다고 늘 강조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대하는 태도, 선택 이꼴은 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들어올 게 있을까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산 고객 명단을 작성하는데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스폰서니까 상담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명단을 작성했다면 그 명단에 의해서 주간 계획을 세우고 일일 계획을 세워서 행동 목표를 또 세우는 거죠. 그리고 자료를 준비해서 활용을 하는데 책이라든가 미디어, 제품 리플렛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준비해서 활용하시면 되고 데모 준비, 우리 사업은 보여주는 사업이죠. 나중에 뒤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겁니다. 쇼핑몰 드레스칭. 요즘은 쇼핑몰에 너무 핵심적인 키포인트가 잘 나와 있지만
그냥 소품을 갖다 주는 것과 내가 현관편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그분에게 필요한 저기를 이게 밑줄을 그어서 준다면 어떨까요? 거기에 빠져있는 내가 전하고 싶은 게 있다면 메모리해서 주면 어떨까요? 너무나 정성이 보이겠죠. 그래서 쇼핑몰 디레이싱을 해서 주는 것도 중요하고 이제 시간표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분에 맞는 어떤 강사, 어떤 제품 이런 시간표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프로모션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시스템을 프로모션 할 수도 있고 뭐 세미나를 프로모션 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품 또는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분에게 맞는 그런 프로모션을 미리미리 선택 우리가 명단 아까 작성했잖아요. 그러면 그 명단에 의해서 어떤 거를 프로모션 해준가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프로모션 잘 활용을 하시면 좋고 양자기 활용 너무나 좋은 컨택 도구잖아요. 이게 다가가기 쉬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양자기를 활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택에는 크게 두 가지로 홈 컨택과 콜드 컨택이 있어요. 그런데 홈 컨택은 알고 있는 지인에게 사업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알리고 또 알리고 이걸 반복하시면 될 텐데 가까울수록 믿음과 신뢰로 다가갈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이제 뭐 가까운 지인이에요. 친구예요. 평소에 친하기 때문에 그냥 사업자의 자세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의 자세를 하지 않고 그냥 대충 하면 어떨까요? 그냥 그분들도 대충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울수록 내가 믿음을 줄 수 있는 자세로, 제가 왜 그럴까? 저분이 왜 그럴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도록 이제 믿음과 신뢰를 더하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품을 먼저 써보자는 게 중요합니다. 슈퍼를 바꾸게 하고요. 상처받은 걸로, 그런 분들이 또 너나 해. 너 되는 거 봐서 할게.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처받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분에게 우리가 컨택을 할 때는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시라는 거고요. 사업 설명을 함께한 지인은 결과에 상관없이 이분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관없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다가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핸드 컨택인데요. 이제 모르는 사람에게 사업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접근하기가 쉽다. 그게 맞아? 이럴 수 있잖아요. 어렵지, 어떻게 쉬워? 이런데 나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예의바르게 또 상대방도 정중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접근하기가 쉽고요. 전문가가 될수록 쉬워지겠죠. 내가 모든 걸 갖춰 있을 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후원대, 내가 먼저 후원대에 있을 때 누구를 만나도 어떤 거라도 전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될수록 쉬워지고요. 사업 지식을 포함한 살면서 이제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있으면 좋죠. 뭐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앞으로 시대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펀드 같은 시간이 필요한데 보통 1, 2년 이건 좀 맞지 않은 겁니다. 제가 이거 깼는데 지워지지 않았나요? 펀드 같은 시간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이제 관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신뢰가 쌓여지는 시간도 필요할 거고요. 우리는 인간관계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과 나 공통 주제를 찾는 거 이런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한 명의 가망 소비자나 사업자를 선정하면 최소 5번 이상을 만나야 합니다. 이렇게 만났는데 처음에 괜찮은 것 같은데 두 번째 만나서 좀 부정적이야. 그러면 A하고 내버리는 게 아니라 5번 정도 만나다 보면요. 사람은 진심은 통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번 이상을 만나야 되고 내가 받은 감동을 편하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방법은요. 또 FORM 기법 잘 아시죠? 이제 얘기 꺼내기가 뭐 가족부터 시작해서 직업이라든가 레프레이션, 돈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다가가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사람을 만나야 많은 소비자와 사업자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 피플 비즈니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명단 작성할 때도 막 200명을 적어라.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적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신뢰로 상대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 컨택, 사업자 컨택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는 제품 전달이 먼저인가, 소득 플랜이 먼저인가로 나누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소비자 컨택은 제품으로 먼저 이제 우리 제품을 알리는 거죠. 그리고 제품으로 시작을 해도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마케팅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소득 분배를 하셔야 되고, 사업자 컨택은 사업자를 만나는 거기 때문에 후속 조치에 아주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나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미팅 안내가 우선이에요. 그리고 골든 소비자가 되거나 또 뭐 소개를 하거나 이렇게 미팅 안내를 하셔야 되고, 부부 컨택, 두 사람이니까 한 사람 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니까 두 배의 효과가 있겠네 라고 할 수 있지만 11배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를, 그 이유는 이제 다음에 제가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이렇게 스폰서님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컨택을 포기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실패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컨택을 하지 않으면 사업에 진전이 없죠. 이게 피플 비즈니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업자가 됐든 소비자가 됐든 많이 이제 컨택을 해야 되는 거고, 처음부터 한두 명을 컨택하는 것은 작은 용기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시간이 걸릴 뿐이지 누구나 소비자가 되거나 또 사업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한 컨택과 집중력을 발휘하면 못할 일이 없다. 그러면 꾸준히 해야 되겠죠. 이 사업은 꾸준함과 반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 많은 사람을 만나야 많은 소비자와 사업자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많은 사람을 컨택해야 자신의 그 시장을 넓힐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사랑과 신뢰입니다. 상대방에게 전화를 하거나 또는 컨택, 만나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 관심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후속 조치입니다. 후속 조치는 처음으로 사업 설명을 들었거나 또 사업적으로 비전을 본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사업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이 사업을 결정하고 셀프가 될 때까지 이 사업을 안내하고 후원하는 일이 후속 조치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을 정확히 안내해주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 후속 조치이고요. 보여주는 사업이죠. 그래서 소득 플랜을 많이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설득시키거나 선회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시고요. 사업 설명을 듣고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을 안내해 주는 것이 후속 조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한 번의 미팅으로 이제 선뜻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게 이렇게 참여하겠다고 이제 결정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사업에 대한 정확한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후속 조치이고요. 그 한 번의 사업 설명으로 두 번의 사업 설명으로 짝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이렇게 후속 조치를 하면 할수록 사업의 성장은 빨라질 것 같고요. 이 사업의 전망이나 비전이나 사업의 제품의 품질, 회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보면 하이닝만 전달하다 보면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나 하이닝 알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 어떻게 알고 있는지 물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제품 하나 써보는 것도 하이닝 안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마케팅을 풀어서 그분이 정확하게 비전을 본다면 이 사업을 안 할 사람은 없다라는 생각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 중요하고 또 꿈과 희망을 또 터치해 주는 거고 당당한 자신감과 열정이 이제 중요합니다. 열정이 없으면 시스템에 누구인지 있다 할지라도 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열정으로 내가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잘 모르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은 저보다 더 모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고 열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준비된 후속 조치 했는데요. 마음의 자세인데 비전을 확실히 보고 사업에 흔들림이 없고 자신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행동을 해야 하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컨택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컨택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후속 조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저는 100으로 봤을 때 컨택이 20이라면 후속 조치가 80 정도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충분히 공부하고요. 충분히 부지런하고 또 충분히 연습하고 그렇게 했을 때 후속 조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음은 애프터인데요. OM이 끝나면 반드시 애프터를 받아야죠. 이때 사전에 애프터를 해줄 스폰서를 미리 에디파이 해주는 게 좋죠. 우리 스폰서님은 어떤 분이고 그분은 지금 현재 하이를 만나서 이렇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고 OM 듣기 전에 또 미리서 인사소개를 시켜서 애프터 할 때 그 분위기가 좀 부드러울 수 있도록 애프터 전에 미리 소개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애프터는 상위 마스터 이상 코어 리더에게 받아야 하고요. 만약의 경우 애프터 받을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온라인 스폰서나 뭐 이게 형제라인은 아닌 것 같고요. 팬있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 팬님들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스폰서님들은 언제나 미팅 장소에 계시잖아요. 이런 경우는 없지만 혹시나 그럴 경우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다. 해라 이렇게 하면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애프터를 받을 때는 초대된 사람에 대한 주요한 사항들을 미리 알려주면 스폰서님이 훨씬 더 이렇게 끌어올릴 수가 있겠죠. 열정도, 이 비전도 이렇게 제시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때 중요한 것이 스폰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 얘기 좀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끼어들지 않아야 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사업 진행은 시간이 좀 더 지나서 하고 더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충분히 공부하고 진행하는 해도 늦지 않습니다. 다음은 자료를 전달하는 건데요. 돌아갈 때는 반드시 툴을 전달을 합니다. 자료는 한 번에 하나씩 전달하라고 했죠. 그런데 막 이분이 잘할 것 같고 막 열정적이고 막 긍정적이고 그렇다고 해서 막 자료를 여러 개 주면 어떨까요? 잘 보지 않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면밀히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나씩 전달을 하고 자료는 반드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상대방에 맞는 툴을 전달하려면 상대방에 맞는 상황 파악을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분이 예를 들면 책을 좋아하는 분인지 아니면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인지 또는 책을 좋아하지 않는 분인지를 알아야 그분에게 맞는 툴을 전달할 수가 있겠죠. 자료 전달의 목적이 있죠. AB 사업자가 품고 있는 일반적인 의문과 불안에 대한 답이 자료 안에 모두 들어있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흡수할 것이므로 다시 한번 또 AB 사업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AB 사업자가 보다 다양한 의견이나 체험담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나의 주장을 보다 객관적으로 어필할 수가 있고 책이나 미디어를 읽거나 듣도록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모두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충분히 에디파이.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충분히 자료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해야 될 자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책이나 미디어 자료, 나만의 이제 툴을 준비. 처음에 이제 사업을 만나서는 스폰서님의 툴을 스폰서님께서 드리죠. 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을 하였다면, 이 사업을 결정을 했다면 툴을 준비해야 되고요. 또 툴을 준비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말고 준비한 툴을 자기가 먼저 확실히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확실히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데몬스트레이션 이제 키트도 준비를 하시고, 다이어리, 녹음기, 아직은 이제 핸드폰이 너무 발달을 해서 바로 즉석에서 핸드폰으로 하기도 하지만 또 녹음기가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녹음을 하고 나중에 들으면 아주 그 생생하게 느꼈던 현장감을 다시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 미팅을 반드시 약속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되도록이면 48시간 이내에 하라는 겁니다. 들어보시니까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사업은 한두 번 들어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다음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계속 5일만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 번, 두 번, 1기에는 뭐 STP를 듣게 했다면 3회 때는 PMP를 듣게 하고요. 4회 때는 제품, 5회째는 5회 이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그분의 어떤 이제 대화를 나눠보면 그분이 어느 점에 목말라하고 어느 점에 궁금해하고 더 필요로 한 건지를 스폰서님들은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융통성 있게 돌아가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PMP를 듣게 할 때는 초보자에게 맞는 강의를 선택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신이 미리 강사에게 강의 내용을 물어서 알아두면 훨씬 효과적인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는 게 너무 어렵고 미팅에 초대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미리미리 알아서 한다면 훨씬 효과적인 이제 시간을 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 미팅 약속에서 요령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업 설명은 어느 요일과 어느 요일밖에 없는데 다음 미팅은 어느 요일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선택하는 이유가 있죠. 언제 있어요? 근데 그때 시간 어떠세요? 하면 그때 바쁘다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본인이 선택하도록 하시는 거고요. 둘 중에 한 요일을 선택하게 하고 정확한 날짜와 정확한 시간을
그 장소에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회를 듣고 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가능성에 대해서 가슴속에 뭐 벌렁거리고 열정을 갖고 꿈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영향을 받게 되죠. 뭐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아유 그거 누구도 하다 말았어. 그거 안 돼.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그러면 처음 마음과는 달리 부정적인 의견이 이제 개입되는 이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부정이 스며들기 전에 처음에 긍정적인 그 사고를 지속적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꼭 48시간이 아니라 빠를수록 좋겠죠. 이렇게 빨리 다시 후속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업계획을 들은 직후에는 그래 나도 할 수 있어라고 의지를 가지다가도 3일이 지나면 아까 그런 이유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로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심이 들고요. 일주일이 지나면 역시 난 할 수 없어라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바뀌고 만나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일주일 동안이나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아 나는 역시 무리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의기소침해 있을 때 그 사람을 다시 이렇게 일으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라고 해요. 다음은 이제 데몬스트레이션 비교 시험인데요. 사업 설명을 들은 후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데몬스트레이션을 보여줘야 하는데 오늘이 예를 들어서 목요일이었다면 월요일까지는 상대방을 만나서 우리가 전달했던 자료를 제대로 듣고 있는지 또 책을 읽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 갔을 때는 데모를 꼭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에 확신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에 맞는 아이템을 선정을 해서 데몬스트레이션을 보여주면 상대방은 이제 확신을 갖게 되고 데몬스트레이션을 실시할 때 실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비견과 함께 사업성까지 제시를 해야 되겠죠. 제품의 특성뿐만 아니라 이때도 반드시 마케팅을 푸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 체험을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우리 모니터링 엄청 많이 했었는데 요즘 다 하고 계신가요? 네, 저기 도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시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아직 또 이제 잊어버리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제품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필수 품목 위주로 이제 제품 체험을 등장을 하면 좋겠죠. 그리고 그랬을 때 그 다음 미팅이 자연스럽게 지속적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이제 기초를 가르치기. 이제 뭐 컨택과 소프트 하면 너무나 광범위하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그 이제 컨택가 높은 그런 컨택과 소프트가 아니라 아주 초보자들 입장에서 이제적이기 때문에 기초 가르치기라는 그런 항목을 넣는데요. 기초적인 것을 가르쳐라. 본인이 안다고 해도 가르쳐야 된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몰라도 이제 멋쩍어서 좀 뭔가 그래서 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그래도 우리가 해보자.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이제 제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주 할인 열정에 뭐 가입하는 방법이라든가 자료 활용법, 왜 자료를 돈 주고 사야 하는지, 또 어떤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또 식사하는 법. 이게 저는 할인병 와서 너무 좋았거든요. 더치페이 너무 좋죠. 여럿이 가서 눈치 보고 먹을 필요도 없고, 이제 각자 먹을 거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더치페이 하는 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PC나 카카오 앱을 통해서 회원가입시키는 법이라든가 회원 탈퇴하는 법, 물건 주문하는 법, 반품하는 법, 교환하는 법, 다양한 방법이 있죠. 이런 것들을 같이 가르치고요. 또 상품을 주문하는 법, 전화를 통해서도 가능하죠.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잖아요. 직접 방문해서도 가능하고 지사를 통해서도 가능한데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홈미팅에 참석하는 법도 가르쳐야 합니다. 가는 방법이라든가 스피치하는 법, 그리고 내글자는 것, 그런데 내글은 무조건 스폰서니까 상담하면서 뭐 처음에 막 본인대로 저 소비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막 그 동그라미가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해놓고 후속 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무너지는데 내글자 때는 반드시 명단을 의해서 스폰서님과 상담하셔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폰서와 상담하는 법, 센터에 누구를 초대하거나 또 새로운 뭐 단순 소비자라도 괜찮습니다. 입히시킬 때는 무조건 마스터에서는 스폰서님과 상담을 하셔야 되고요. 작은 것들, 사소한 것들도 가르쳐야 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복제해야 나중에 우리는 시간적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미팅 안내인데요.
예, 홈미팅 안내. 사업을 결정하면 홈미팅으로 안내한다. 처음 습관이 아주 중요하죠. 우리 옛말에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서 그냥 3살 버릇 여든 간다. 이 말은 부모 교육 때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미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습관이 끝까지 리더가 아주 성공한 리더가 되었을 때도 그 습관이 계속 간다라면 좋은 습관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홈미팅에는 늦지 않도록 하시고 반드시 10분 전, 20분 전에 참석하도록 하는 거, 시간 내서 달려오는 것보다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되도록이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면 따라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스폰서의 역할, 리더의 역할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피치, 정말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게 스피치를 하잖아요. 스피치만 안 하면 하겠다. 막 이런 분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피치를 하도록 해야 하고요. 홈미팅이 끝난 후에는 꼭 봉사, 주변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마를 때 요리를 했다. 그런데 나는 뭐 바쁘니까 가야 돼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미팅이 정해져 있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미리서 시간 조정을 하시고 예,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내가 급하다고 빨리 가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시간 조정을 하셔서 이렇게 주변 정리를 함께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팀워크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도와줬을 때 즐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세미나 넬리 안내인데요. 세미나 넬리 좋은 점들 이거는 프로모션 할 게 너무나 많죠. 그래서 초보자가 가서 이 세미나에 가서 넬리에 가서 사업을 결정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프로모션을 잘 하시면 사업을 성공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데몬 트레이닝 하셔야 되죠. 한 달 이내에 반드시 데몬스트레이션을 익히도록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누구나 쓸 수 있는 가르치밴드라든가 뭐 주황색 세탁된 절제 이런 세대류가 좋은 것 같고 데몬스트레이션 이론도 또 주면서 숙제하도록 하고 내가 먼저 시범 보이고 주위 사람도 알려주고 또 따라 해보기도 하고요. 혼자 직접 집에 가서 해보기도 하고 집에서 이제 연습해서 오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업 설명 연습도 해야 되겠죠. 데모만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사업은 사업 설명이 꽃입니다. 그래서 사업 설명하는 방법에 대한 이론들이라든가 뭐 주의할 점, 그리고 사업 설명 대본도 준비해 줘야 되고요. 자료들을 준비하고 사업 설명 시범을 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사업 설명 실습이 이렇게 하고 또 숙제를 이렇게 해서 오도록 해서 녹음해 오면 저도 제 말을 이렇게 들으면 너무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단어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게 녹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각종 사업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기초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자료가 없을 때는 뭐 이거는 이제 옛날 얘기고요. 본인의 준비를 위한 자료, 선택용 자료겠죠. 그리고 제품 이용하기. 제품을 사용도 아니고 이용도 하는 애용이라고 하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용을 해야 이 제품이 정말 좋은 제품인지 이 애용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다른 것과는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애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셀프 리더가 될 때까지 후속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처음 사업 설명을 듣고 난 후에 상대방이 이제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좋은 소비자가 될 때까지 지속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후속 조치의 목표는 뭘까요? 예비 사업자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파악하는, 관심도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비 사업자가 제일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이제 예비 사업자가 염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해 못하는 부분이라든가 의문사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답변해 주는 게 후속 조치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나의 경험담을 들려주면서 언제나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예비 사업자가 될 것임을 결정하는 것은 처음 혹은 두 번째 사업 관리 때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세 번째 사업 관리에서 결정할 확률은 극히 적다고 합니다. 후속 조치 목적에서 사업 설명을 들어본 개개인이 A, B, C 중에서 어떤 타입에 속하는지 분류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C타입은 소비자 타입이죠. 그리고 두 번째 B타입은 직접 제품을 사용하는 자가 소비용 타입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의 80% 이상이 이 B타입에 속하고요. 스폰서 활동을 하면서 서서히 A타입으로 전환하는 사람이 나오기도 합니다. A타입은 사업자 사장님들이 A타입이죠. 비교적 빠른 시기에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 자기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스폰서 활동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그룹을 크게 만드는 비즈니스 타입을 이제 A 타입이라고 하는데 그룹 리더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A 타입 사람들에게 가능한 빨리 명단 작성을 하도록 하고요. 스폰서가 도와주고 소그룹 미팅을 열어서 파트너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때 뭐 53, 235 시스템 너무 좋잖아요.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처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타입 A를 찾으셔서 스폰서 활동을 하고 그룹 리더를 찾아내기 위해서 타입 A 사람들과 사업 활동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속 조치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들고 계시죠? 지각이 더 많이 틀리더라고요. 첫 번째, 충분한 준비를 하라. 예비 사업자의 배경에 대해서 가능한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가능한 한 예비 사업자가 많은 이야기들을 하도록 경청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서 상대방이 어떤 걸 원하는지,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경청만 잘해도 잘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말할 때 너무 좋아하죠. 그럼 다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풀어내면 그분의 상황을 우리가 파악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업에 대한 여러분의 열정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신감과 열정이 사업을 결정하게 하는 후속 조치에 이제 후속 조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업은 이제 마지막까지 왔네요. 제가 막 달려왔는데 함께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항상 같이 있어주고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내 그릇을 이제 키워야 됩니다. 내 그릇 이제 우리가 선택할 때 그러라고 하잖아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의 그릇이 이만큼이면 어때요? 그 큰 그릇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큰 그릇까지도 담을 수 있는 내 그릇을 먼저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 그 그릇 키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뭐 책을 보거나 뭐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그릇을 키우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항상 스폰서를 한 게 있어야 됩니다. 파트너를 보지 말고요. 파트너가 오늘 미팅에 안 왔으니까 오늘 안 오는 게 아니라 스폰서님 항상 미팅에 자리에 있고 항상 열정적이시고 누군가를 이렇게 후원해주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스폰서님 도와주실까요? 아니면 그냥 미팅도 오다 말다 이런 사람 도와줄까요? 그래서 항상 스폰서를 향해서 있어야 되고 우리 사업을 자랑할 때는 제품으로 자랑하십시오. 내가 써본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애용해보고 정말 좋은 그거를 그래서 우리 사업을 너무 당당하게 하셔야 돼요. 정말 그분에게 좋은 정보를 주는 거고 건강을 찾아주는 거고 정말 하이브리드 사업하시는 분들 저는 이 세대 하나 가지고도요. 다음 세대 환경을 살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너무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애국하는 길이다 이렇게 거품물고 자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랑은 제품으로 하시고 비전은 사업 설명으로 하라. 왜냐하면 그 사업 설명 안에 모든 비전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업 설명을 많이 하면 많이 한 만큼 사업 설명과 이 사업의 성공은 경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무너지지 않는 이렇게 했을 때 무너지지 않는 멤버십이 형성되는 겁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명을 위하여 여기 앉고